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나라의 중국어 강사 나라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 부사 부분 되겠습니다. 부사는 부차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긴 모양을 보면은 명사처럼 딱 떨어지질 않아요. 무슨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추상적인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단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동사, 형용사처럼 다로 끝나는 애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애들, 그런 애들이 부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마 이렇게 해서 그죠? 뭔가 애들이 애매하지 않나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얘네들을 뭐라 딱 이렇게 하나로 집어내기에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다 빈도부사, 부정부사, 뭐 정도부사 뭐 이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좀 얘를 뭐라 규정 짓기엔 좀 그렇다. 그런 애들 전부 부사로 넣은 거로 그렇게 보시면 조금 얘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차적인 성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부사라는 이름이 또 붙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59쪽에 간단하게 보시면 뭐 자주, 종종, 이미, 뭐 아직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아닌이라는 것까지 전부 다 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 만들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떡하죠? 라는 문장입니다. 중국에서 그 집주인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 보증금 안 돌려주려고, 특히 외국인이고 또 어린 유학생이고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서 요 예문을 갖다 넣어봤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안 돌려줘요. 보증금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집주인이 돌려줘요 보증금을 하면 되는데 안 돌려줘요 라고 해서 이 부정부사 뿌가 되겠는 거겠죠. 요 부사의 자리가 지금 동사 돌려주다 라는 동사 앞에 왔다는 거 확인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장을 만들 때는 뭐 부사가 동사 앞에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문법에 함몰된 겁니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게 어쨌든 한국어 위치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 부사라는 거는 주어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국어랑 어순하고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그거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 서술어 개념이 와야 되는 거. 그거만 조금 주의하셔서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집주인이 안 돌려줘요. 보증금을 갑니다. 집주인이 房东 안 돌려줘요. 不退 돌려주다 할 때는 퇴입니다. 우리 뭐 회이 뭐 이런 단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돌려주는 거는 철회하다 느낌에서 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不退 하면 안 돌려줘요. 보증금을 야진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怎么办 들어가면 되는 거죠. 房东不退押金怎么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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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입니다. 나는 막 30살의 생일을 보냈어요. 그죠? 우리 생일을 보내다, 지내다 할 때 어떤 동사 쓰죠? 过 들어가고 生日 이렇게 하면 생일을 보내다. 하루하루 뭔가를 어떤 뭐 휴가나 날짜나 이런 거를 지내는 거 우리 전부 过라는 동사 쓰는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사가 뭐예요? 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방금, 막 이런 느낌을 좀 더 더해주기 위해 부차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나는 30살의 생일을 보냈어요. 하면 되는데 막 방금 보냈어요 라고 하면서 뉘앙스 추가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위치도 그죠? 나는 막 이거 똑같잖아요. 나는 막 깡깡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 생각하고 만드세요. 가겠습니다. 나는 막 깡깡 보냈습니다. 过 30살 생일을 30岁的生日我刚刚过30岁生日我刚刚过30岁生日我刚刚过30岁生日 3번입니다. 그는 자주 나랑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부사가 나오는 거 위치 어떻게 되느냐 보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말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중국어도 그냥 같이 그 순서대로 가는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얼마나 문장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나는 자주 이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보실 게 동사
약속을 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예입니다. 약속하다 할 때 약자예요. 유예 그 다음에 누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타 자주 장장 아니면 찡창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해요. 누구랑? 유예 워 그쵸? 나랑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一起学习 같이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他经常约我一起学习他经常约我一起学习他经常约我一起学习 4번입니다. 선생님이 걔를 혼내셨는데 걔는 도리어 신경도 안 써. 그죠? 선생님한테 뭐 너 왜 그랬냐, 또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듣거나 아니면 혼나거나 맞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맞는 일은 요즘 별로 없죠? 어쨌든 그랬을 수 있는데, 이랬는데 걔는 신경도 안 써요. 보통 남자애들이 많이 그러죠.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쿨한 건지. 근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니까 선생님만 화가 나는. 신경을 안 썼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죠. 그죠? 귀 기울여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쿨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도리어라는 그 뉘앙스를 넣어준 거예요. 걔는 신경도 안 써 하면 되는데 걔는 도리어 신경도 안 써 이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혼났으니까 삐졌거나 아니면은 좀 같이 화가 나던가 뭐 내가 잘못해서 반성을 하든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내 예상하고 다르다는 도리어라는 뉘앙스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부사고 부사의 위치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이 걔를 혼내셨어요. 선생님이 혼내다 걔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먼저 갑니다. 선생님이 老师 혼냈습니다. 批评了 그죠? 누구를? 걔를. 타. 그죠? 老师批评了他. 근데 걔는 도리어 신경도 안 써. 但是 걔는 타 도리어 취해. 신경도 안 써. 满不在乎. 满不在乎 외워두시면 좋은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쓰고 중국스러운 단어니까요. 그죠? 그래서 老师批评了他他却满不在乎老师批评了他他却满不在乎老师批评了他他却满不在乎 5번입니다. 이거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막 야 잘됐다 너무 좋은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这是好事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내 생각에는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조금 더 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부사 삥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삥 찾아보시면 절대, 결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never로서 이거를 강조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삥 부실 요걸 사용하는 상황은 보통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때 당신의 의견에 약간 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라는 거를 표현할 때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这并不是好事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꼭 좋은 일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일도 아니지만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도 하면서 내 의견이라는 내 추측이라는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주기 위해 예슈라는 부사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보면 这也许并不是好事这也许并不是好事这也许并不是好事 6번입니다. 그 예술품을 드디어 완성시켰다 했네요. 아니면은 그 예술품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 예술품이 那件艺术品 그 다음에 완성되었습니다. 完成了 사실은 이게 목적어가 저 뒤에 있던 게 도치된 형태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완성시켰다, 뭐를 이렇게 이 느낌으로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那件艺术品完成了 해야 되는데 드디어 라는 느낌 듣고 싶으니까 동사 앞쪽으로 가주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랑 어순 똑같이 가니까요. 다시 갑니다. 那件艺术品终于完成了那件艺术品终于完成了
那件艺术品终于完成了. 7번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각하지도 않고 조퇴하지도 않고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과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직원이에요. 회사가 너무 좋아하는 직원이에요. 그죠? 일만 잘해주는, 그죠? 그죠? 인내가 강한 여성일까요? 대단합니다. 아니면 진짜 열정적인 분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라는 단어가 이제 뉘앙스로 좀 들어갔죠? 부사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부사는 뭘까요? 从来 되겠습니다. 从来. 그리고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부정사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각하지도 않고 조퇴하지도 않고 휴가 가지도 않고 이걸로 이제 부정사 계속 따라올 거예요. 갑니다. 그녀는 조퇴하지 않아요 하게 되면 她不迟到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지각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她从来不迟到不早退不请假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말해보겠습니다. 她从来不迟到不早退不请假她从来不迟到不早退不请假 8번입니다. 우리는 모두 계속 연락을 유지해 왔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유학을 이제 가게 되면은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경을 넘어 있으니까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 한메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망했나요? 없어졌나? 예, 어쨌든 거기에서 연락이 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다행히 다 넘어와서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연락을 유지한다는 거 예,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고 인생에서도 되게 친구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자주 좀 쓰여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계속 유지했습니다. 연락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끝에 두 개만 바뀐 거 지금 보시면 되세요. 다른 거는 한국어랑 똑같이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모두 있죠. 이거는 한국어로 넣으면 더 이상해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제 주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걔를 싹 보자기에 싸는 느낌으로 또가 같이 붙어서 자주 나옵니다. 我们都你们都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그 느낌 살리면서 문장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我们都 계속 一直 그쵸? 과거부터 온 거니까 一直 그 다음에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保持联系我们都一直保持联系我们都一直保持联系我们都一直保持联系 9번입니다. 설마 너 걱정 안 돼? 뭐가 걱정일까요? 남자친구가 지금 나이트클럽에 가서 걱정인가요? 아니면은 뭐 지금 아이가 안 들어와서 걱정인가요? 네, 이런 상황들 있죠. 당연히 얘가 걱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적인 그런 그 태도를 보였을 때 설마 이러면서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느낌까지 주는 설마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난다오가 해줄 거고요. 걔는 다시 반어문의 형태로 마지막에 마 하고 물어보는 말하고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다오 셔머셔머마 이렇게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너 설마 걱정 안 돼? 하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你难道不担心吗你难道不担心吗你难道不担心吗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마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마치 이 단어 넣으면 좀 어색해서 뺐지만 어쨌든 지금 뭐뭐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뉘앙스 풍기면서 추측의 뉘앙스 줄 때 쓰는 부사입니다. 바로 好像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好像으로 뉘앙스 전달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녀는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면 她有心事 신실 이거 뭐예요? 마음속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신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她有心事 하면은 그녀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하니까 她有什么心事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추측한다는 의미에서 好像이 들어갑니다. 她好像有什么心事
他好像有什么心事他好像有什么心事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사 배웠습니다. 부사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 내 말투와 뉘앙스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성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 이제 지금까지 시간사 그 다음에 그 개사구 배웠던 것처럼 주어하고 서술어 사이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법이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또 드리는 거지 문장을 만들 때는 한국어 어순하고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덩어리로 봤을 때 걔의 위치는 한국어랑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서술 앞에 위치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